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최희의 세금살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책이 뭐냐? 바로 이 책입니다. 송기령 작가님이 책을 내셨어요. 시대예보 경랑문명의 탄생이란 책입니다. 제 라이브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송기령 작가님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시대예보 요 시리즈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책을 내세요. 호명사회, 핵개인의 시대, 이번에 경랑문명의 탄생 이렇게 해서 책이 나왔어요. 표지를 보면 초록색 저울이 있는데 경랑문명, 부피도 작고 무게도 덜 나간다라는 뜻이겠죠? 그런 식으로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대함은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핵개인을 돕고 협력은 작아진 단위에서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덜 소유하고 더 연결되며 덜 의존하면서도 서로를 더 위합니다. 무겁던 질서는 해체되고 느린 조직은 추락합니다. 이제 생존을 가르는 것은 덩치가 아니라 변화에 즉각 반응하는 힘입니다. 이 문명을 먼저 이해하는 자만이 다음 시대를 살아남습니다. 경랑문명의 탄생입니다. 뒷표지 이렇게 읽어드린 내용이 핵심적인 이 책의 내용이에요. 경량문명이라는 이 말 자체가 되게 신선하지 않아요? 송기령 작가님의 천재성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누구도 쓰지 않는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이 굉장히 와닿아요. 이분의 전체적인 글 문체에서 제가 되게 대단하다고 느끼는 점은 뭐냐면 굉장히 차가운 요즘의 트렌드를 쫙 읊어주면서도 감성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아요. 공감대를 쭉 이어오면서 계속 글을 쓰는 거. 그게 전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입니다. AI가 생겨났잖아요. 챗 GPT, AI. 제가 목요일마다 경제 스케치 합니다만 거기서 보면 AI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 표현이 돼 있어요. 신문에. 그리고 단 하루도 빠짐없이 AI라는 말을 빼고는 현대 경제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큰 흐름이고 산업혁명 이상의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면서 기계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근로 시간을 확 주면서 좀 편해졌습니다. 편해지는 대신에 기계가 그 자리를 들어오면서 한 사람이 벌 수 있는 돈의 양이 굉장히 많아졌죠. 기계라는 이 문명 자체를 이용하는 사람은 많은 부를 축적하게 돼요. 근데 이게 지식 기반 사회가 되면서 더 격차가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왜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한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부가가치의 양이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양극화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AI가 들어오면서 그게 더 격해지죠. AI 이전까지의 시대를 보면 공부 열심히 해라고 하잖아요.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혹은 전문직 자격증을 따거나 그래서 지식 기반의 사업으로 몸을 쓰지 않고 조금만 일해도 많은 월급을 가져갈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직업으로 치잖아요. 근데 AI가 생기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대기업에 취직하는 게 과연 맞나? 대기업에 속해서 부품처럼 일하는 게 과연 맞나?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기저기에 정보가 많은 이 시대에 누구나에게 다 정보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하는 게 대수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사소한 거라도 변호사님 찾아가서 여쭤봐야 됐지만 예전에는 세무사님 찾아가서 여쭤보고 세무사무실에 맡겨야 됐지만 지금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웬만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챗 GPT에 물어보면 웬만하게 나온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평균적으로의 어떤 지식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태그를 붙여온 부분인데요. 거대한 변화의식이 가장 잊지 말아야 할 덕목은 가벼운 존재만이 생존할 것이라는 새로운 진리입니다. 그 전에 책 리뷰했었던 박용우 작가님의 AI 관련된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 이거는 내 경험이 맞다라고 이렇게 고집하는 아집이 아니다. 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그런 유연함,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 이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과연 이게 최선일까? 더 좋은 게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갈아탈 수 있는 그 유연성,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무거운 기업이 가진 매몰 비용의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은 것은 부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크기는 87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축구장 400개 크기로 방대함, 기초공사만 1년 총 투자 금액이 20조였다고 해요. 이거를 지어놨는데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아,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쉽지 않겠죠. 두 번째, 뽑은 이는 자를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상시 1만여 명의 구성원이 근무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한순간에 자를 수 있어요? 세 번째, 투자
투자를 받으면 바꿀 수 없습니다. 투자를 받는다는 거는 투자자들의 돈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대로 의사결정을 반영해준다는 의미를 뜻해요. 그래서 투자를 하면 주주 구성으로 넣잖아요. 투자를 받으면 의사결정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사업 목적을 쉽게 바꿀 수 없고, 이 이야기가 뭐냐면 거대해지면, 나의 몸집이 커지면 더 불리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오히려 몸집이 거대해지는 거를 경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태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전에 광고 카피를 보면 대기업들이 기업 이미지를 이렇게 할 때 몇만 명의 직원이 함께 합니다, 뭐 이런 문구 들어가죠. 그게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거대하고 이렇게 대단한 집단이라서 망할 일 없다, 나를 믿어라, 우리 이렇게 대단하고 믿음직스러운 데다,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게 오히려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과학사의 진보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인류는 난치병과 에너지의 부족, 환경의 파괴에 따른 생태 위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의 해결책을 도모할 것이고, 어쩌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류 차원의 축복이 개인에게 참여의 의지를 줄 수 있을까 고민해봐야 합니다. 앞으로 10여 년 후에는 노벨상의 수상자가 인공지능일 것이고, 수상의 주기는 매 5분마다일 거라는 농담이 회자됩니다. 지금의 풍요를 만든 것이 인간의 지능이기에 새로운 풍요에 인간이 아닌 지능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 인간은 생리적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고민해봐야 할 점은 현명한 분업의 방법입니다. AI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AI와 이를 현명하게 나누려면 오랜 기간 천천히 똑똑해진 인류의 입장이 아닌 실시간으로 진화하는 지능에 적응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협력의 경량화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기업의 자사에 필요한 자원을 취하는 방식 역시 빠른 만남과 이별을 전제로 합니다. 무엇보다 소프트웨어와 인프라의 대중화로 인해 필요한 자원 대부분을 가볍고 손쉽게 빌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한몫합니다. 경량 기업들은 로펌과 계약하기 위해 전문가를 찾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디자인 에이전시의 경쟁 PT를 받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구독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리서치 회사에 제안 요청서를 보내고 제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딥 리서치 AI에 비용을 씁니다.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전에는 리서치 회사와 계약하기까지도 몇 주가 걸렸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관계의 경량화와 협업의 거리 단축이 바로 협력이 가벼워지는 세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전문가를 찾고 어떤 서비스를 찾고 이렇게 하는 걸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단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가볍기 위해 반드시 작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경량 문명이라는 단어의 경에 해당되는 가벼움은 이동성과 연결의 유연성을 뜻합니다. 부피가 크더라도 밀도가 낮아 가볍게 높이 날 수 있는 새처럼 필요에 따라 빠르게 뭉치고 흩어질 수 있는, 변화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힘, 이것이 경량 문명 조직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경량 문명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변화가 특정 소수에게만 선별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한꺼번에 온다는 점입니다. 중량 문명에서의 기술 혁신은 느리게 확산되고 먼저 접한 누군가의 특권이 됐으며, 그렇기에 파급 효과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제는 혁신도 그 충격도 모두에게 동시에 더 빠르게 옵니다. 기술 혁신이 항상 선도국가에서 후진국으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문가 집단에서 대중으로 전이되어 오던 과거의 경로와는 다르게 이제는 누구나 거의 동시에 변화의 파도 위에 서게 됩니다. 무언가 변화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고객에 해당되는 대중도 같이 반응한다는 거, 그게 되게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느끼는 변화의 그 속도만큼 기업들도 빨리 변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큰 글씨로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가 있는데, 경량 문명은 시작이 수월하기에 경쟁도 치열한, 그러하기에 더욱 깊어져야 하는 깊이를 다루는 문명이 됩니다. 예전에는 방송 3사에서 영상 콘텐츠를 접했죠. 그게 드라마가 됐든 뉴스가 됐든 어떤 다큐멘터리가 됐든 그랬었는데, 요즘은 유튜브가 나오잖아요. SNS가 나오죠. 숏폼, 릴스 너무 많죠. 그런 걸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더 자극적이고 재밌는 거를, 더군다나 내가 원하는 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각자가 다 1인 방송을 할 수 있죠. 얼마나 가벼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작이 수월하다는 거죠. 누구나 너무너무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차별화가 되려면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깊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게 흔하게 기술 문명을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그만큼 진한 그런 노하우, 아주 깊은 공감을 끌어내는 그런 컨텐츠? 그런 걸로 승부 보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죠. 제가 너무 공감 가는 이야기가 있어서 또 플래그를 붙인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읽어드릴게요. 그간의 한국의 모습은 남들보다 무언가 먼저 해야 한다는 강박의 정서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된다. 산업화로 GDP가 빠르게 증가하던 시기 농업에서 공업으로 자신의 진로를 빠르게 바꾼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먼저 더 많은 소득을 일구었습니다. 이를 찾아 상경하는 인구의 폭증으로 서울이 자연스레 확장되던 시기 강북에서 강남으로 먼저 넘어간 이들 또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토지가 부족하자 신도시가 개발되던 그 시기 빚을 내서라도 분양을 받았던 이들은 재산을 늘릴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새로 생긴 특목고에 남들보다 빨리 진학하거나 영어 유치원과 외국인 학교에 먼저 가는 것이 경쟁의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믿어온 사람들은 멈추면 뒤처지는 듯한 공포를 일상적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너무 공감하지 않아요? 지난 시대의 경험은 이 사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속이 미덕으로 자리를 잡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고 일하는 AI의 빠른 속도 앞에서 인간은 압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종이 울릴 때 일터에 나가고 밤늦게까지 투잡을 뛰어온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전 세계에 수출한 한국인들도 이 속도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덜 자고 남들보다 노력하며 경쟁력을 유지해온 이 땅의 사람들이 이제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너무 맞는 말 같지 않아요? 현 시대의 트렌드를 굉장히 날카롭게 짚으면서도요. 감성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아요. 준비가 됐을 때 빠르게 가볍게 다른 사람하고 협업하고 다른 문명하고 만나고 롱텀으로 가지 않고 숏텀으로 간다는 거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짧게 만나고 효율적으로 하고 흩어집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좋았다고 한다면 마음이 맞았다고 한다면 다시 만날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AI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의 관계, 우리의 협업, 우리의 업무, 우리의 경제, 사회 이런 전반적을 통틀으는 경량문명이라는 용어를 처음 책으로 소개해 주셨어요. 송기령 작가님의 경량문명의 탄생이었습니다.